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경상남도가 소외계층의 에너지복지 증대를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주택 등 465개소를 대상으로 75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난방기를 충분히 가동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시설 219개소에 사업비 45억 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합니다. 아울러 사업비 30억 원으로 남해, 하동, 합천군 관내 공공시설과 주택 등 246개소에 태양광 683kW, 태양열 112제곱미터, 지열 134kW를 설치하는 에너지원 간 융합사업을 진행합니다. 한편 경남도는 앞으로도 정부 보급사업과 연계해 서민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 발굴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유기동물의 46.1%가 동물보호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온 반려동물은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을 통해 10일간 주인을 찾는 공고를 내보내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입양 절차에 들어가거나 안락사를 시키게 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순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인 잃은 유기동물의 절반가량이 동물보호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유기동물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인을 잃은 유기동물의 46.1%가 동물보호센터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유기동물들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10.7%로 유기동물을 잃어버렸을 시 찾을 확률은 극히 낮은 상황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유기동물이 실종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찾을 확률은 50%에서 60% 정도지만 2주일이 지나면 찾을 확률은 급격히 떨어져 초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실종된 동물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유기동물의 안락사는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했을 때 각종 질병으로 기대 수명이 짧거나 혹은 사고로 불구가 된 동물들이 우선적으로 안락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책임감 없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동물들을 받아들였다가 버리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제도적으로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보호센터 선정 시 운영 예산 부족 및 잦은 민원 발생 등으로 동물보호센터는 전년 대비 61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국비 지원을 받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 사업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물보호협회 관계자는 유기동물 발생에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배추 주산지인 전라남도 해남에서는 김장철을 앞두고 절임 배추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해남 절임 배추는 좋은 품질로 전국 최고의 인기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이 꽉 찬 싱싱한 배추 손질이 한창입니다. 김장철로 접어들면서 밀려드는 주문량을 소화하느라 눈코 뜰 새 없습니다. 배추는 자동 절단기로 쪼개 간수를 뺀 신한 천일염과 150m 해수 안반수를 이용해 절입니다. 천일염은 품질 검사를 통과한 100%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 하루 동안 소금에 절여진 배추는 4번의 세척 과정을 거쳐 절인 배추가 됩니다. 해남 배추는 청정바다의 해풍과 기름진 땅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 아삭하고 고유의 향미와 당도가 살아있습니다. 특히 쉽게 무르지 않아 오래 보관해도 맛과 식감이 유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남에서는 천연농가에서 절임 배추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전국 최고의 인기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고 수요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완성한 아삭한 절임 배추는 적당하게 숨이 죽은 상태로 배송돼 어떤 김치소를 넣어도 조화롭습니다. 절임 배추 20kg 한 상자 가격은 3만 원에서 4만 원 수준으로 해남 김치 속 양념도 함께 주문할 수 있습니다. 김장 쓰레기 걱정 없이 양념만 버무리면 김장이 가능한 해남 절임 배추. 김장철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농민들에게 고소득을 안겨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상수도 사업소가 동절기 추위로 인한 상수도 시설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상수도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겨울 평균 기온이 평년 0.6%와 비슷하거나 기온 변화가 크고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 확장 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어 상수도 시설물의 동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상수도 사업소는 2017년 3월까지 동파 방지 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대비를 통해 겨울철에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오는 30일까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상수도 시설물 사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집안 침하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 지역 사전 대비와 정수시설, 배수지, 송수관 등 상수도 시설물의 기능과 상태 적정 유지 여부, 각종 기계 및 기기류의 정상 동작 상태 여부, 시설물 동파 및 누수 상태 여부 등입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동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 안내문 3만 부를 제작해 관내 수용가에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이통장 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 시 동파 예방에 대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상수도 사업소는 동파 방지 기간 동안 동파 취약 세대를 집중 관리하며 긴급 복구반 2개조를 편성 운영해 동결로 인한 급수 불가능 상황 시 신속하게 복구해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의회 유선 의원은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군산시 행정의 문제가 비효율적 관행이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부서 간의 소통으로 업무의 협업을 이루는 효율성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난맥상을 드러내는 군산시 행정의 문제 원인이 공직사회에서의 비효율적인 관행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군산시 의회 유선우 의원은 24일 제199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군산시는 부서 간의 큰 장벽을 허물어 소통을 통해 업무의 협업을 이루는 효율성 있는 행정으로 더 이상 핑퐁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선우 의원은 부서 간 협업의 중요성을 무수히 강조했지만 대책 마련은커녕 아직까지도 협업 부재로 인하여 민민 갈등을 부추기고 행정의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는 군산시를 보면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직사회에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속한 부서나 개인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배타적인 성향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에 관여해서 잘해야 본전이라고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유 의원은 TF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도출하면 TF팀 구성원에게 근무 성적 평가 시 실적 가점과 성과 상여금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업에 따른 명확한 인센티브 등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책임 소재에 휘말릴 수 있는 협업은 공직사회에서 모두가 기피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핑퐁 행정으로 이어져 애꿎은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밖에도 협업 관련 행정 시스템 마련과 함께 민원 요청자와 협업자 간의 만족도를 평가해 실적 가점과 인센티브 적용의 기준으로 삼아 협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현재 군산시의 행정은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해 한 개인이나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성과 달성에 고충을 겪고 있음과 동시에 부서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한 선제적 대응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내년부터 임신부들의 외래부담 진료비가 대폭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부터 임신부의 외래 본인 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각각 20%씩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순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임신부의 외래 진료비가 절반 이상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열어 내년부터 의료기관 종별로 임신부의 외래 본인 부담률을 각각 20%씩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급 종합병원은 60%에서 40%, 종합병원은 50%에서 30%, 병원급은 40%에서 20%, 의원급은 30%에서 10%로 각각 낮아집니다. 결국 임신부의 1인당 평균 본인 부담 금액은 4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45.5%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고령 임신, 난임 시술 증가에 다태아 임신이 증가함에 따라 다태아 임신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내년 1월 1일부터 9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도 일단 예정적으로 정해진 거는 내년 1월 1일부터라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면 12월 말쯤에 공포가 되어서 1월 1일부터는 의료기관 종별로 외래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각각 이제 20%씩 인하를 하여서 이제 조치가 취해질 건데요. 또한 조산하의 외래 진료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조산하의 경우 외래 진료 본인 부담률을 10%까지 낮출 전망입니다. K1N 김승균입니다. 정부는 지진재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지진 대응 업무 수행 역량을 대폭 강화합니다. 행정자치부가 지진 업무 수행 체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재난관리 체계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지진정보 대국민 전파 지연, 공공민간시설 내진 대책 부진, 지진 대비 교육 홍보 미흡 등으로 대규모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향후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복구뿐만 아니라 지질조사, 내진 대책 등 지진 대비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할 방침입니다. 지방재정 365 시스템이란 기존의 재정고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재정고에서 다루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410개 지방공기업과 626개 지방출자 출연기관, 17개 교육청의 재정통계 정보를 아우르는 통합 공개 사이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공개 국민자문단 회의를 통해 올해 추진된 지방재정 공개 확대 성과를 설명하고 2017년 지방재정 공개제도 운영계획 및 지방재정 365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운용 상황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자치단체의 세입, 세출 예산 운용 상황을 지방재정 365에 매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감시 기능을 최대한 강화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